맨 앞에 한번 봅시다. 자, 표지를 한번 봐봐요. 표지 앞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빠진 부분이 있죠. 번호를 잘못 매겨가지고. 자, 그 다음 주에 나갈 때 일단 뭐 키 몇 번이 빠졌어요? 19. 자, 그 앞에다 금융계약서라고 써요. 자, 금융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자, 금융계약서는 우리가 잡을 때 항상 요거만 잡아놔요. 자, 금융계약서는 일단 뭐예요? 요거 가로 열고 요렇게 써놔요. 자, 맨 앞에다 이제 키 19 해가지고 좀 추가를 좀 하자고. 다음 주에 프린트는 드리겠습니다. 자, 금융계약서는 뭐예요? 판소리, 개소리를 기억해요. 판이 뭘까요? 판결서. 개가 뭘까요? 계약서. 그죠. 일단 금융계약서가 나오면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근데 요즘 서류가 많이 출제 경향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금융계약서, 그럼 판소리, 개소리. 그러면 봐봐요. 금융계약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계약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틀을 잡아 놓으라고. 원칙은 뭐예요? 이걸 계약이에요. 계약해야 돼. 원칙은 계약. 자, 계약해야 되고, 계약이 통과되면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소유권 이전. 자, 하을 빼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자,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통과시켰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됩니다.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왜 제외될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 신고 필정으로.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걸 통과를 해야 비로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딱 거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거민. 그러니까 거민은 뭐예요? 거민계약서가 되려면 일단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맨 앞에다 이제 좀 추가를 해서 거민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적으로 뭐 소송 사유가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A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판결서나 조서. 판결서나 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줘야 된다는 게 이게 우리 검인계약서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검인계약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찔러 넣어봐요. 이제 자기가 틀을 잡았어요. 검인계약서는 뭐라고요? 계약.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세 번째, 부동산. 그 다음에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라는 거. 그럼 한번 쓸 필요 없이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가등기. 자, 가등기는 검인계약서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탈락이잖아. 여기 뭐 해야 돼요? 계약해야 돼. 자, 만약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지상권 설정 계약. 일단 계약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상권.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은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한번 볼까요? 선박에 관한 계약을 한번 해볼까요? 선박에 관한 계약. 계약이죠. 소유권 이적이죠. 읽어봐요. 선박은 부동산이 준부동산이 준부동산. 그럼 선박에 관한 계약은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A가 건물을 B한테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읽어봐요. 건축물 매매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정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정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계약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맞죠?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아니죠. 금융계약서 대상이네. 그러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은 지금 많지는 않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왜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으로 받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은 제출한 검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가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검인계약서가 나오면 항상 이걸 생각하라고. 자, 그럼 뭐 읽어봐요.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그건 뭐예요?
거민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럼 판결서 거저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거민을 받아라. 왜 거민을 받아야 되냐 하면 봐봐요. 자, 소송 사기를 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법원에 가서 소송 사기를 벌여서 판결서를 받아서 거민 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거민을 받아라.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규정해놨느냐? 써봐요. 거민계약서는 등기법상 규정이 아니에요. 써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거 조심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거민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어때? X. 어디에 두고 있다? 특별조치법이야.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면 거민계약서는 이것만 끝내면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갖다 보시면 또 한 번 같이 붙여볼까요? 자, 상속. 상속은 거민계약서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 헤쳐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못한 사람은 거민계약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는 사유를 애울 생각을 하지 이걸 애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민계약서와 관련돼서 이것만 딱 숙지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민계약서가 나왔다. 뭐부터 기억해요? 계약, 개소리, 판소리. 그래서 개소리가 뭐예요? 계약. 일단 원칙은 계약이어야 되거든. 판소리는 뭐예요? 판결서.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 20. 자, 추가를 좀 하자고요. 자, 키 20이 뭐냐면 다음 주에 프린터 나가면 요거예요. 뭐예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거예요. 제공이 뭘까요? 제출이에요. 제출. 그래서 제출. 앞에다 이제 추가를 좀 해서 다음 주에는 아마 프린터 나갈 거예요.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앞에가 빠져 있어서. 자, 그러면 봐봐요. 항상 그러면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자. 의무자가 있죠. 자, 등기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죠. 등기의무자는 뭘 받을까요? 불이익을 받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 제공해준다? 의무자 거 제공해준다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틀을 마련해놔요. 일단은. 자, 틀을 마련해놓고. 그러면 첫 번째 봐봐요. 첫 번째. 자,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제공 X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가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야. 관공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무슨 성이 확보되니까? 진정성.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상속 등기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증은 단독이야, 공동이야? 공동. 제공해줘야 되고요. 상속인 등기는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거든.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달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 자, 여기에 별표 3개짜리예요. 3개짜리. 자, 판결의안 등기. 이 골칫덩어리 또 하나 나왔네. 자, 판결 나왔다. 그럼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되죠? 진정성. 그러면 제공 X예요. 제공 X. 근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애외. 이 애가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야. 뭘까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에 얘는 반드시 제공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별표가 몇 개짜리냐? 3개짜리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왜 제공하느냐? 이해를 해요.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뭘 받았어요? 판결서는 제공받았죠. 판결서 받았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증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제공하라는 거야. 얘는 판결서는 우리가 받은 거지 등기 필증을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증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시험에서 하이라이트가 돼. 그러니까 항상 의무자도 앞에 봐봐요. 뭐가 붙었죠? 성사한 등기 의무자. 조심해야 돼. 이게 9번 출제돼서 단독 문제로 9번.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사실 등기 필 정보도 외울 게 없거든. 뭘 외워요? 외울 게. 자기가 배운 거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 진정성 보장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판결이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어디에서? 성사한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요 세 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 그래서 딱 요거만 정리해주면 등기 필증하고 필증보하고 거민계약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 아마 키 19하고 키 20번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거, 자, 키 21을 딱 넘겨봐요. 자, 키 21에 뭐가 나오죠? 등기 필 정보. 그러면 또 나오네. 요거는 이제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거기에다가 뭐예요?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자, 키 21호는 요걸 구분을 못해요, 지금. 자, 봐봐요. 자꾸 문제 풀 때 어디에다가 뭐예요? 자꾸 뭐예요? 딴 데다가 자꾸 뭐예요? 허심을 배워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등기 필 정보가 나왔어요. 뭐부터 확인해요? 뭐라고 써놨어요? 제공인지 작성인지 그거부터 확인하라고. 이거 제공이라는 것은 제출이잖아요. 제출이잖아. 작성은 만들어주는 거잖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등기필 제공, 아까 조금 전에 배운 것은 제공이고 이번에는 작성 사유에 대해서, 작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제공이냐 작성이냐 이거부터 잘 봐야 돼요. 지금 하는 것은 뭘까요? 작성이야, 작성. 영수증을 만들어주는 거, 작성. 자, 그러면 메모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봐요. 자, 등기 필 정보하고 등기 완료 통지. 사실 의미는 같지만 의미는 약간 제공, 작성이죠. 작성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등기 필 정보는 자,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일치할 때는 뭘 작성해 주냐?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는 뭐냐?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할 때. 이때는 등기 필 정보를 작성이 아니라 불일치할 때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요.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라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 왜 등기 필 정보하고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과 명인이 일치할 때는 등기 필 정보고 불일치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입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차이점이 이렇게 있어요. 봐봐요. 이제 여기까지 적어놨으면 봐봐요. 이게 등기 필 정보예요. 여기 등기 완료 통지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차이점은 딱 하나 차이가 나타나요. 여기는 스티커가 하나가 있어. 여기는 스티커가 없어요. 왜 스티커가 없을까요? 자, 요 스티커 밑에 비밀 정보가 있어. 비밀 정보. 그럼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면 비밀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 정보가 일치할 때는 요 스티커가 붙어 있어. 요걸 떼었다 붙였다 하면 요 밑에 50개 비밀 정보가 있어. 그 중에 바로 부동산 비밀 정보라는 겁니다. 요건 뭐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할 때는 뭐예요? 스티커가 없죠. 거기에 뭐예요? 불일치할 때 그러면 주문 누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대신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이걸 뭐라 그래?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그래.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봐봐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찾아보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압축을 시켜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야 돼.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면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 권리증을 작성해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가 있네. 자, 보존이라는 단어가 있네. 보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면 신청인도 A, 명인도 A, 일체 부채, 일치하죠. 그러니까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니까 그때는 권리증을 하나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일치한 걸 찾아봤더니 읽어봐요. 설정이라는 단어가 있네. 자, 이전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러면 읽어봐요. 보존, 설정, 이전 이런 것들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줘. 근데 여기에서 가등기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존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등기는 설정 이전에 가등기가 되네. 설정 이전에 가등기. 보존은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자, 권리자가 추가되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변경, 경정 등기가 있더라. 변경, 경정.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변경. 원래는 변경, 경정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권리자가 A적으로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이 있더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봐봐요. 원래는 갑소유였었어요. 갑소유였는데 가까울까 공동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의 변동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어디 추가되죠? 그때는 그럼 뭐예요?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이잖아. 그때는 뭘 작성해줘?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까 왜 채권자 대위 신청을 가져왔는지 봐봐요.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제 이해를 하셔요. 채권자 대위 신청은 뭐다? 신청인은 누구죠? 채권자, 명의는 채무자, 일체, 불일체.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그 대신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를 알았으면 우리 한번 잡아봐요. 자,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관공서 촉탁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관공서, 명의는 딴 사람이네. 일체, 불일체. 그러면 원칙상 관공서 촉탁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불효이죠.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때요? 신청인은 등기관이죠. 명의는 딴 사람이죠. 그럼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그러니까 그 대신 뭘로 해줘야 돼?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근데 요거는 그럼 왜 외우라고 그러느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논리적만 알면, 요 정도만 알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전초전으로서 제공이냐, 작성이냐를 조심해 놓고, 요거는 작성 사유가 돼. 그러면 요 키 21은 무슨 사유가 된다? 작성 사유가 돼. 그러면 이제 가로넣기 해서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자를 새로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경우, 기존의 등기 필정 대신에 1년 번호 나와 있죠. 1년 번호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 조심하세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하면 몇 개냐? 거기 1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비밀 정보가 몇 개냐? 50개야. 50개. 비밀 정보 50개. 그럼 척화는 몇 개가 들어가? 12개. 비밀번호 몇 개? 50개가 들어가. 50개. 자, 그러면 요 비밀 정보를 누설하게 되면 몇 학년 일반이냐?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몇 학년 일반이? 2학년 일반. 2학년 일반이 뭘까요? 2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에다 행강편 쳐놓고 이게 별표가 3개짜리가 되네. 자, 부동산 등기법 제주, 기타 법령에 규정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거기에 척한 요거 적어 놓으면 돼요. 읽어봐요. 보존, 설정, 이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정 이전의 가등기. 그러면 설정 이전.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뭐가 써놨어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정과 변경. 권리자가 추가되는. 그럼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 그 다음에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청구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또 하나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정과 변경, 가단독 소유물, 갑을 공유로 할 때 합의조 추가. 합의조 추가가 대표적으로 거기에 예를 하나 들어놔요. 우리 법무사에서 이미 하나 출제됐네. 그러니까 출제원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때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조심해 놔야 돼요. 요거 이미. 그러니까 등기 필 정보의 작성 사유, 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열심히 해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자, 그 부분이 오래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모의고사 맨날 나오잖아. 잠정 등기 필 정보 작성 사유가 아닌 것. 읽어보고 제가 한번 볼게요. 1번에 보존, 2번에 이전, 3번에 설정, 4번에 이전, 5번에 변경. 정답은 변경. 변경 등기 중에서도 뭐예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그러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앞에 뭐가 추가돼야죠?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변경이야.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이네요. 자,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채권자 대의 신청 줄쳐놔요. 대표적으로 채권자 대의 신청. 그 정도 한번 잡아놓으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자 대의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요거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완료 통지라는 거야.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봐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 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그럼 틀리죠. 채권자 대의 신청 시 등기 완료 통지를 작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걸 조심해서 우리가 좀 나눠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이죠? 동그라미 2번. 이걸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제발 부탁 좀 해요. 제발 좀 부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 22와 관련돼서 제3자 동의 승낙 허가서. 이것도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 진정성.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도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메모란에 가봐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를 딱 한번 써봐요. 자, 쓰고 올라가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써요. 자, 요 두 개는 항상 두 개를 비교 좀 해놔야 돼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은 언제 제공하고 토지 거래 과정은 언제 제공하는지 아주 간단해. 너무 깊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 일단 농지 취득 자격증은 1차 볼 사람들은 조심해요. 요거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야.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민청에서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은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어때? X 뭐예요?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요거는 또 민청으로 연결되면서요. 요거는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틀을 딱 잡아놨어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요 취득이 중요해. 취득은 뭘까요? 취득은 거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거래가 있어야 되겠죠. 거래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거래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계약이야, 계약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유상무상이야. 유상무상. 그 다음에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소유권 이전. 앞에다가 이제 대상은 농지겠네. 그래서 농지계약이죠. 유상무상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야. 자, 끝. 농지 취득 자격증은 끝.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영어는 뭐예요? 거래는 뭘까요? 대가성이라고 써요. 대가성이 있어야 돼. 대가성. 이 대가성은 그러면 뭘까요? 이거는 유상이야. 유상 계약과 예약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어려워해요. 근데 요 유상 계약도 두 종류밖에 안 돼요. 자, 소유권하고 지상권밖에 안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 자, 끝났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가서 지금 당장 연습해도 돼요. 연습해도. 이제. 그러면 봐봐요. 토지거래가지고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과 무슨 권에 한해서? 지상권에 한해서. 뭐 해야 돼? 유상계약과 예약에 한해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 요건은 다 충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예약이? 예약.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가등기는 그러면 계약이에요, 예약이에요? 예약. 그럼 읽어봐요. 유상 예약이네. 그러면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가등기는 그럼 가등기 시 토지 거래 과정을 첨부했으니까 본등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가등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은 제정할 필요가 없죠. 뭐니까? 계약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예약이고 요거는 계약이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자주 출제된 게 이거였었어요. 봐봐요. 상속도. 상속. 계약이에요, 예약이에요? 상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상속은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이것도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잖아. 그러면 상속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봐요. 토지 거래 과정을 제공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네. 그렇잖아요. 자, 그럼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과거에 이제 봐봐요. 자, 임차권을 요거 한번 쑤셔넣어 봅시다. 자, 임차권 설정 등기 시 토지거래가 구역 지역에서 토지거래 과정을 첨부한다. 어때? X. 여기 무슨 건? 소유권과 지상권에 하나. 임차권은 여기 없잖아요.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권. 그러니까 요 틀을 마련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이야. 기본 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항상 농지 취득 자격증에 나오면 뭐예요? 요걸 가지고 아니면 토지 거래 과정은 요 틀을 가지고 자기가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험장에 들어갈 거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농지 분할이 돼서 농지 분할이 돼서요. 농지 분할 시 토지 거래 과정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한다. 어때? X. 농지 분할은 뭐예요? 분할한 거지. 거래 행위가 없잖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농지 시효 취득. 농지 시효 취득.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한다. 어때? X.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없잖아. 근데 왜 그는 무식하게 뭐예요? 이거 뭐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은 거,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은 거. 뭐하러 그걸 다 외워요? 이제 한물 갔어. 한물 갔어요. 우리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면은 이제 독자적 문제로는 한물 가서 관련 파트에서 한두 개 지문. 작년에도 5개 지문밖에 안 나와서 파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금융계약서를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농지취득자격증을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이게 한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농지취득자격증이 여기 출제되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출제될까요? 가등기 문제에서 가등기. 가등기 시 농지취득 자격증을 제공한다. 어때? X. 그렇죠? 계약해야 되니까. 그러면 농지취득, 그러면 가등기 시 토지거래과정을 첨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유상계약이니까. 그럼 본등기 시에 제공해야 된다. 틀렸죠? 본등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제출을 요하는 경우 나와 있죠. 제3자의 흥하 등은 유효요건으로 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줄 한번 꺼놓고요. 그 다음 리엔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정리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학교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동그라미. 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죠. 그럼 만약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 처분 시 어떻게 해요? 가등기는 그러면 학교를 처분하려고 가등기를 걸어요. 가등기는 그럼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가등기는 처분행위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까지 생각하면서 연결을 해주라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빠져요. 자, 임차권은 향조된 뒤 임대인의 동의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이런 거는 큰 문제도 없고요. 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존등기. 자, 진정성이 확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왜니까? 처음이잖아. 처음 깨끗하잖아. 그러면 판결일 때, 판결은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밑에 별표 하나를 해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 행강변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요 문제는 이렇게 찾아야 돼. 자, 판결이 나왔어. 뒤에 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네. 없어?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제공하여야 한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특별조치법이야. 그러면 거기에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해당 허가서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허가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지문은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야. 빈출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나올 때는 자, 여기 봐봐요. 자, 판결이 나와서 뭐부터 확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끝으로 달려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제공하여야 한다.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아까 그래서 우리 검인계약서에서 했죠. 아까 판결서이죠. 판소리.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야. 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주 출제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항상 우리가 조심할 거. 읽어봐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증. 이거 조심해서 나올 거. 특히 1차 볼 사람 읽어봐요. 유동적 무효. 여기 읽어봐요. 등기 여건.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 발생 여건이다. 이름 틀려요. 효력 여건이 아니에요. 등기 여건에 불과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키 23으로 갑니다. 자, 대리권을 증명하는 대리.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야? 임의 대리. 임의 동그라미. 임의 대리 그럼 뭐예요? 임장이 들어가. 임장. 이 임장. 이 임장이 들어간다. 그럼 임의 대리는 무슨 장이 들어가죠? 임장이 들어가죠. 자, 법정 대리 나와 있어요. 법정 대리는 가로 열고 거기에다 하나 써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라고 써요. 대리인의 신분증명 추가 좀 해놔요. 신분증명서. 자, 임의 대리는 뭘로요? 임장으로.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니까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공해줘야 되겠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등기상 증명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 관리인 찾아서요.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디귿이에요. 디귿. 디귿 그 가로 안에 그렇게 자주 출제돼. 다뤄주는. 자, 디귿을 그러면 빼우지 말고 사원총회 계리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자 메모란에다 잠깐 써봐요. 원론적인 것부터 먼저 따지고 들어가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러면 요거는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 써봐요. 모든 소리는 진정성에서 시작해서 진정성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뭘 받아요? 불이익을 받죠. 그러면 뭐에 대한 진정성이?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누가 제공해주면 돼?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주는 거야. 그러면 A적으로 등기 권리자 제공해주는 거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숙지하면 되고요. 그럼 원칙적으로 누구 제공해준다?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줘. 의무자 거. 그러면 항상 서류가 나오면 뭐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거부터 따지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권리자는 통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의무자는 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디귿에 들어가니까 사원총회 계리서.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이 뭐인 경우? 등기 의무자인 경우. 그래서 거기 등기 의무자를 등기 권리자로 곤쳐가지고 매번 출제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간다?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하나서 제출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권리자 의무자가 나오면 한번 생각할 여지를 좀 줘야 돼요. 자기가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누구 제공해줘요? 등기 의무자 거. 그러면 이걸 등기 권리자로 해서 3번이나 출제를 했어요. 그게 정답이 되었어요. 작년, 재작년 또 27회 때 또 출제가 됐죠. 이걸 뭘로 살짝 곤쳤어요? 등기 권리자로.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서 달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 키 24로 가볼까요? 자, 키 24에 뭐가 나오죠? 등록번호가 나오네. 등록번호. 자, 등록번호와 관련돼서는 좀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자, 등록번호.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죠.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연인. 자, 자연인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라고 써요. 자,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법인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까? 이걸 이제 부동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돼. 부동산 등록번호를. 등록번호. 자연인은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주고 법인 등은 부동산 등록번호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록번호 요즘 그래서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더라고요. 다시 자연인은 뭐라고?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부동산 등록번호. 그러면 얘네들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 그걸 잡아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해를 한번 해봐요. 이해. 애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요 사람은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죠. 요 사람은 등기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요 사람은 의무자.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누구 거 제공해줘?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도 하나 써놔요. 자, 얘네들은 뭐예요? 누구 거 제공해준다? 등기 권리자. 아, 그렇구나. 이게 포인트구나. 새롭게 등기 권리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그러면 요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새롭게, 요렇게 해서 나와요. 새롭게. 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기 권리자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벌써 기초공사가 된 사람은 봐봐요. 잠정 주소 증명정보. 그러면 주소 증명정보,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자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를까요? 한번 써봐요. 자, 대표적으로 뭘까요? 말소. 말소는 새롭게 등기명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자, 그러면 봐봐요. 변경은 어때요? 변경. 객체 변경이니까 변경도 뭐에서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우리가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은 부동산 등록번호고, 그러면 이런 거 봐요. 새롭게 등기명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한 지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전세금 말소 등기 시. 자, 부동산 등록번호를 제공한다. 어때? X. 말소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독자적 문제로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파트, 관련 파트에 가서 지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야. 틀이라는 거야. 틀을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애워야 돼. 별 수 없어요. 자, 이거 봐요. 부동산 등록번호는 별 수 없어. 법인은 뭐예요? 등록번호를 부여 기간이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되는 등기 권리자일 것 찾아서 척한가 봅시다. 일반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애국정부 찾았어요. 그럼 누가 지정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것이에요. 그럼 척한 써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두 번째는 대법원 소재지 나와 있죠. 그러면 앞에 제외국민이라고 써요. 제외국민.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보여요. 그러면 제외국민 썼어요? 안 썼어요? 써서 그러면 제하고 대하고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제대 이렇게 숙지를 한번 해요. 제 나왔다 그러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자, 주된 사무소 줄쳐놓고 주자 동그라미. 그래서 거기에 3번은 법인이라고 써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법주. 경주에 가니까 뭐가 유명해? 경주 법주가 유명하더라. 그래서 법주.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은 어디 할까요? 거기 가로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써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구청장. 자, 출입국 관련 사무는 어딜까요? 애국인이라고 써요. 자, 애국인. 애국인은 어디에서? 출입국에서. 만약에 자기가 애국인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디 가서 받아야 돼? 출입국 관리. 어디 있어요? 출입국이? 목동에 있어. 목동에. 종로에 번호는 또 있어요. 거기 강화문 앞에 보면 출입국 사무실, 파출소가 있어. 파생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어디 있느냐? 목동에 있어. 목동에. 그러면 자기가 애국인하고 거래할 때는 어디로 해야 돼? 출입국에 가야 돼. 출입국 가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된다. 그럼 한번 다시 이제 제대로 써놨는지 봅시다. 국가지자체 어디? 애국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대법원 소재지는 제외국민. 법인은
주된 사무소, 법인 아닌 사단은 시장, 건설, 구청장, 애국인은 출입국. 그래서 이게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지분에. 그러니까 요거는 어쩔 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외우지 않는 이상.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저기 봐봐요. 자연인은 무슨 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은 어때? 부동산 등록번호. 누구예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말소, 변경. 조심해 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 하나 더 우리 좀 이미 한번 출제가 됐지만, 요거 한번 우리가 한번 적어 놓자고요. 주의. 똑같은 원리인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자, 증명 정보. 자, 주소 증명 정보도 요랑 똑같은 논리로 가요. 그럼 누구 거 제공해 주죠? 등기 권리자. 근데 주소 증명 정보에서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도 제공하는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양도세예요, 취득세예요?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세금 부과 때문에 이 사람 등기 의무자도 제공해줘야 되고 등기 권리자도 제공해준다는 거.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거 제공해줘요? 의무자도 제공하고 이 사람 권리자도 제공해요. 원래는 누구 거 제공해줘야 돼? 등기 권리자. 권리자 것만 제공하면 되는데 누구 것까지? 의무자까지. 이 사람은 그러면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때문에, 세금 부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7회 때 나왔으니까 그래도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정리해두면 돼요. 자, 25번은 가보죠. 25번은 뭐예요? 대장 등본. 대장 등본은 뭐가 있을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거겠죠. 그러면 대장 등본을 왜 제공할까요? 그 밑에다 한번 바로 제목 밑에서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장과 등기부를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죠? 이하나. 그러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공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또 두 번째. 자, 대장 보면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다.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하나 이제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는 몇 호로 각하하느냐 써요. 요거는 29조 11호로서 각하한다는 거. 요거 하나 잡아놓고 몇 호? 11호. 오늘 하나 더 했네. 1호 가나리 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몇 호로? 11호로 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그러면 토지대장도 등기원인 정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아까 변질이 돼서. 그래서 토지대장은, 그러면 토지대장은 등기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토지대장도 뭐가 될 수 있다? 부동산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등기원인 정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기본 틀은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부가 상호 일치시킬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대표적으로 4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놓고, 자, 첫 번째, 대장과 등기부가 뭐 할 때? 일치할 때. 그러니까 봐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29조 11호. 그러면 등기원 인정서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러면 1번 가니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찾아서요? 예, 보전. 그 다음에 2번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4번은 뭐가 들어갈까요? 멸실 등기. 멸실 등기. 요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멸실 등기. 자, 그러면, 자,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하나 조심할 거는, 요거 봐봐요. 자, 영입물건이 있네요. 자, 영입물건. 영입물건은 정부에서도 설정, 부동산 정부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죠. 부동산 일부권. 자, 부동산 정부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죠. 이미 배웠죠.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는 요거는 도면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항상 일부는 뭐예요? 도면 첨부. 이걸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네.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시 뭘 첨부하죠? 도면. 토지 대장은 첨부한다. 어때? X.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만? 일부.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더 이상 없다라는 거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 26 무슨 목록이 나와 있죠? 매매 목록과 거래가액. 자, 그러면 매매 목록과 거래가액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가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놔요. 자, 맨 밑에다 한번 써봐요. 똑같은 목록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부동산이 몇 개일까요? 그렇죠. 부동산이 5개 이상. 이거 5개 이상입니다. 자, 매매 목록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몇 개일까요? 그렇죠. 이건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 착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A적으로 부동산이 1개라도 작성해 주는 게 있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아주 좋아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일 때. 매수인이 복수일 때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 매매 목록과 공동담보 목록에 공통점이 있어. 뭘까요? 연구 버전. 둘 다 연구 버전입니다. 연구 버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도면도 무슨 버전이죠? 연구 버전이죠.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도 연구 버전, 매매 목록도 무슨 버전? 연구 버전. 그러면 요거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과거에 누가 작성한 것으로 바뀌었죠? 자, 등기간, 신청인이 아닙니다. 이번에 최근에 요거 우려먹어서 3개 이상으로 2개 이상으로 우려먹었어요. 요거는 우려먹은 지 오래돼서 요거 조심해야 돼. 신청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 뭐예요? 등기간이. 자, 요거 2개 전처적으로 넣어서는 항상 요 2개를 비교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외워볼까요? 공동목록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5개. 매매 목록은 원칙 2개 이상. 자, A적으로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일 때. 그럼 요거는 누가 작성한다? 등기간. 공통점은 중구 버전, 연구 버전. 근데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돼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하나. 자, 10년 버전 잡으러 한다. 어때? X. 무슨 버전? 연구 버전. 다시 한번 요 2개를 딱 비교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한번 점검해 보죠. 자, 그러면 거기 내용으로 들어가서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시군구청장으로서 교부받은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되며 특히 매매 목록이 몇 개? 2개 이상. 그러면 2가 들어가겠네요. 2개 이상인 경우 매매 목록을 함께 작성한다. 자, 신고 필증과 관련돼서 거기 나오네요. 자, 신고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나오죠? 신고 의무 며칠일까요? 60일. 그래서 60일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 그 기억은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자, 기억.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 기억은 원칙. 니어는 애외라고 써요. 애외. 자, 18회 때 출제가 됐어요.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라도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러면 거기 1개가 들어가고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수인과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요 수인이 들어가는데 이 말은 봐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인 경우? 복수인 경우. 그때 작성해 주는 거. 그럼 가로 안에 수인이 들어갑니다. 자, 기록상에는 이제 매매 목록, 거래가액 및 목적 부동산을 기록한다. 근데 선생님,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거래가액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거래가액도 당연히 나옵니다. 자, 거래가액이. 자, 거래가액은 그러면 이것도 2006년 이렇게 써놔요. 그 옆에 여백이, 도면 옆에 보니까 여백이 좀 있잖아요. 자, 거래가액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2006년 1일 이후입니다. 이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계약 써야 돼? 매매 계약 써야 돼. 매매 계약서. 자,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소유권 이전. 자, 거래가액 등기 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그러면 2006년 이전에는 거래가액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겠죠. 자, 그러면 몇 년 이후에 돼 있어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이야 돼.
근데 간혹가다 이런 지문이 나오더라고, 모의고사에. 봐봐요. 거래가액 등기는 과거에 기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봐봐요. 소유권 이전이니까. 얼구에 기록한다. 그때 X죠. 갖고잖아, 갖고. 근데 법무사에서 출제된 거 볼래? 두 개만 딱 예를 들어놔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 매매계약서. 그러면 여기에다 써봐요. 가등기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가등기는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니까. 자, 그러면 판결서라고 하나 써놔봐요. 판결서. 판결서는 계약이야, 판결서야? 판결서. 그럼 판결서는 거래가액 등기가 안 돼 있네. 그렇죠. 자, 법무사에서 그러면 요걸 공략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판결서도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다. 그때 X야. 판결서, 가등기 요 두 개만 정도 잡아놓고 자, 요 의미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선생님, 거래가액 등기를 왜 합니까? 이제 봐보죠. 자, 매매 목록이 이제 봐봐요. 거래가액 등기가 없어. 거래가액 등기가, 그러면 거래를 보니까 등기부에 없어. 그러면 어디를 찾아봐야 돼? 매매 목록이 돼야 돼.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가 없다는 것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그러면 등기부에 거래가액 등기가 없으면 뭘 떼봐야 돼? 매매 목록을 봐야 된다는 거 조심해 놓고요. 그러니까 혹시 질문 또 와요. 간혹가다. 선생님, 등기부에 거래가액 등기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매매 목록 떼봐. 매매 목록. 거기 1년 번호가 있을 거야. 1년 번호. 그러니까 거기 1년 번호, 매매 목록을 우리 발급받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 부동산이 몇 개? 5개. 매매 목록 원칙 2개. 애 1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 둘 다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이거 후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누가 작성한 거? 등기관.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27번 뭐가 나오죠? 27번 무슨 증명이 나와요?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좀 설명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는 금방 나가요. 강론 파트에서 앞에 배운 거 다 이제 복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종강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밤새서라도 종강을 시켜드릴 테니까 걱정은 저한테 맡겨놓고 사람들이 별 걱정은 다 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외우는 거나 지금 정리한 거나 평상시 좀 복습 좀 해놓으라고요. 복습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주에 뭐 몇 개 없어요. 논점이. 자, 배웠던 거 써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다음 주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마지막 폰트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번호는 40 몇 번밖에 없어요. 강론 파트니까 다 배운 거야. 변경, 경정 이런 것들 복습이거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오프린트 계속 가져오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